어, 지금부터 인공지능 주간 기술 동향 일단 좀 앞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인공지능 주간 기술 네이버 카페에 지금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크롤링과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포스팅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술에 대해서도 한 절반 정도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흥미로운 뉴스들이 올라왔었는지 몇 개 좀 뽑아가지고서 좀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일단 영상인식 분야, 그 다음에 자연어 분야, 그 다음에 창작, 보안, 기타 쪽으로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인공지능 관련된 조금 흥미로운 뉴스들을 여기에 좀 리스트를 했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게시판에서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개 항목에서 좀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인식 쪽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그 관련된 뉴스가 많았죠. 일단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영상 인식 쪽으로 뉴스가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요. 최근에 이제 공사에서 사고도 나고 했었어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좀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 공사 현장에서 작업물을 안 쓴다든가 뭔가 위험한 요소가 발견이 되면 영상 인식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통지를 한다든가 이런 시범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다리에서 CCTV 분석해서 역시 이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뭐 투신 위험 있을 때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또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었는데요. 이게 삼성이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시험을 볼때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카메라로 이제 감시를 하고 인공지능이 이걸 구별해내는 그런 솔루션이 지금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아, 자연어 쪽에서도 좀 그 요즘 최근에 챗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조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좀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간단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지만 챗봇이 그다음에 대화형 인공지능 같은 거의 요즘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아직 한계는 특수한 맥락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 특수한 맥락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이라든가, 뭐 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 어떤 주요한 어떤 Q&A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식하는데 어떤 첫 인상으로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해질 거고 단적으로 인공지능이 기업의 컨시어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창작 쪽으로도 흥미로운 뉴스가 몇 개 올라왔었고요. 어, 벌써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었는데, 일본의 한 회사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광고랑,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광고를 두 개를 올려놓고서, 이제, 이게 어떤 게 더 좀 뭐 그럴듯한가, 어떤 게 더 설득력 있는가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거의 좀 비슷비슷한 답변이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로 들면서, 그동안은 창작은 순수히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앞으로는 점점 인공지능이 역할을 확대해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튜링 테스트라고 기계가 진짜 사람인지 인간인지를 분별해 주는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테스트에서도 기계가
튜어링 테스트를 통과한 결과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창작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지난주 중에도 한번 이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처럼 이 의식을 하게 되고 어떤 자각 능력을 가지게 된 것 같다라는 그 오픈 AI 쪽에 어떤 주장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점점 저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어떤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하면 보안 쪽에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 기사에서도 정리를 해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줘서 한번 공유를 좀 드리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서 보안 관련해서 약속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좀 특별히 이루어낸 건 없다라고 그 기사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물이 소문 없이 자기 기능을 인공지능은 발휘해 왔다라는 거고요.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융합 사업이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 융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116억을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눈여겨본 거는 이 716억이 아니라 요 융합이었는데요. 인공지능 융합이었는데, 요거 마침 저희 이제 서대원이 지금 야심차게 좀 출발하려고 하는 그 어떤 용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좀 제대로 잡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요 내용을 올려봤고요. 네, 그 내용은 유사한 내용으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해서 인공지능 융합 확산해서 이런 내용이 왔었고요. 마지막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3월까지 인공지능과 예술 특별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금 네이버의 카페, 서울데이터과학연구회라는 카페에 지금 포스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8분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뭐 회원 가입하지 않으셔도 와서 기사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사는 이제 보실 수 있어서 보실 수는 있는데, 가능하시면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활동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인공지능 주요 뉴스라고 해서 매일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뉴스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이 중에서 이제 어제에 없었던 새로 올라온 뉴스들만 제가 추려가지고서 지금 포스팅해 드리고 있고요. 네, 이 구글 뉴스를 소스로 쓰는 이유는 이 웹페이지가 정말로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인 건지 그런 부분을 사실은 뭐 구글만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는 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뉴스 기반으로 뉴스 리스트를 바꾸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뭐 중복된 건지 아닌 건지는 구별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파이썬 크롤링 기술하고 그다음에 포스팅 구현 기술을 파이썬으로 역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한 부분인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서울 데이터과학연구회에 올라가는 포스팅은 사실은 아직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따로 할 때는 이 포스팅까지 자동으로 됐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2020년도에 좀 개인 프로젝트로 좀 시작을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사이트에 어떤 관심 있는 컨텐츠가 올라오면 본인이 직접 들어가 가지고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이게 뭐 항상 올라오는 건 아니고 뭐 가끔씩 올라오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매일 들어가서 체크하는 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자동으로 좀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일단 좀 시작을 해보게 됐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이 어떤 할인 행사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사 게시판에 어떤 알림이 뜬다라든가,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무슨 입찰 공지가 있다라든가, 특히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뭔가 어떤 소식이 있으면 그걸 빨리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쓰는 것 같고요. 이런 거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좀 다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제가 제대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 사이트 주소라든가 주제어를 입력을 해 놓으면은 뭐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은 뭐 시간 단위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은 메일로 보내준다든가, 그런 서비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한 거는 정보통신 관련해서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연구소, 협회에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오거나 뉴스가 뜨면은 그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네이버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예, 하여튼 그림이 좀 커서 제가 좀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제가 방금 그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이 네이버 게시판에 뉴스를 자동으로 포스팅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구성도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관심 사이트 목록이 필요합니다. 관심 사이트 목록이 준비가 되면 이제 이것도 DB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컴퓨터는 제 컴퓨터에 있는 이제 에이전트 프로그램, 이건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매일 아침 6시에 사이트들에 접속을 해가지고서 페이지들을 전부 다 이제 읽어오게 됩니다. 읽어오게 되면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서 이게 제가 원하는 내용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 만약에 이제 맞는 정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모아 가지고서 네이버에 자동으로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일로도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 과정이 전부 다 자동으로 이루어졌고요. 뭐 제가 따로 손을 대진 않고 이제 매일 아침 6시마다 자동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었던, 일단 이런 게시판을 제가 하나 만들었었고요. 네이버에 정보통신 관련해서 만들었었고, 그 뉴스들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누구든, 이건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 관련된 내용을 와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6일부터 2021년 7월 24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왜 여태까지 했느냐 하면은요, 이제 여기에도 잠깐 있는데, 네이버 카페 자동 글쓰기 기능이 좀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가독성이 좀 떨어져서 좀 다른 데서 좀 해보려고 해서 옮기면서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1번, 2번, 3번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을 했고 파이썬의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관심 사이트들을 지금 등록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 카페24라고 하는 그 호스팅 업체에 있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MySQL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관심 사이트들의 URL을 전부 다 이렇게 좀 등록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면 처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URL을 읽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오냐면요, 간단합니다. 앞부분에 사실 제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이게 정말 혼자서 할 만한 일이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파이썬의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DB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리스트를 전부 읽어오는 진짜 몇 줄 안 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일단은 PyMySQ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일단 설치를 하고 임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팅 업체의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DB 아이디랑 DB 패스워드를 주면 됩니다.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되겠고요. 그러고 예. 그 다음에 SQL을 만들고요. SQL URL 리스트란 테이블에서 모든 정보를 읽어와라 라는 SQL 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execute 하면은 그 내용은 전부 다 담겨와서 my result로 들어갑니다. 정말 DB를 이렇게 쉽게 액세스하고 정보를 읽는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서 아까 앞에 보셨던 이 리스트들이 순서대로 이 포문을 돌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URL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 URL에 들어가서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오는지는 또 바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URL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엔 요거는 이제 포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겠고요. 뭐 이미 크롤링 아마 뭐 친숙하신 분들도 뭐 계셔서 이것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는 이게 HTTPS 통신이어서 일반적으로 HTTP 통신만 하면은 요 위에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URL 리퀘스트만 하면 그 웹페이지를 다 읽어오게 되어 있는데 HTTPS 통신을 해야 될 경우에는 특별히 요 코드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위에 것만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결국 거의 뭐 두 줄이면 그 관심 사이트에서 정보를 다 읽어오는 코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URL 데이터를 만들고 URL 오픈만 하면은 준비가 다 됩니다. 그럼 데이터는 다 읽어줘 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읽혀져 온 컨텐츠를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쓰는 툴이 이제 뷰티풀 숲이라고 해서 이 라이브러리가 그 HTML을 요소별로 다 분리를 구성을 그 태그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컨텐츠를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이거를 분석할 필요가 없이 그 태그 정보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뒤에 바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이제 URL을 통해서 콘텐츠 HTML 문서죠. HTML 문서를 전부 다 읽어오면 이제 뷰티풀 숲이 이걸 다 분석을 해내게 되고요. 그럼 저는 이제 필요한 거는 그 앞쪽에 보셨던 뉴스 기사들 중에서 이제 저희 관심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내용만 이제 읽어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을 일단은 그 텍스트는 굉장히 많을 테니까요. 근데 그 텍스트들 중에서 그 관심 있는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하이퍼링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이거나 일반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작성했었던 이 크롤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퍼링크가 있는 것만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 문서에서 하이퍼링크가 있는 텍스트들만 전부 파인드 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찾아진 하이퍼링크가 있는 텍스트들을 이제 포문을 돌리면서 일단 제가 찾고 있는 서치 워드입니다. 서치 워드가 그 텍스트 안에 하이퍼링크가 붙어 있는 텍스트 안에 제가 찾는 단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검색을 해서 만약에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뉴스만 일단 리스트가 쭈르륵 전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URL들이 전부 다 검색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찾아진 뉴스들은 전부 다 이제 여기 지금 메모리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네이버 게시판에다가 포스팅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보셨던 이제 뷰티풀 숲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문서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읽혀져 온 문서를 분석을 하고 어떤 내용을 찾는 것만 가능하다라면은
네이버 포스팅을 위해서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또 라이브러리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아이디 넣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넣고 이 로그인을 클릭하는 그 동작을 파이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로그인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코드도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몇 줄 안 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 셀레니움, 이건 뭐 어려운 건 사실은 셀레니움 설치하는 게 일단은 어렵고요. 코드는 사실 몇 줄 안 되는데 셀레니움 설치하는 게 좀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셀레니움 그 자체의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웹 드라이브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웹 드라이버는 또 지금 PC에 설치되어 있는 크롬 브라우저랑 버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버전 맞는 웹 드라이버 찾는 게 조금 일이 되겠고요. 그나마 PC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데 만약에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이제 그런 기기에서 만약에 할 경우가 되면은 조금 공수를 들여서 좀 찾아야 됩니다. 해서 예, 제가 실제로 이거 구현한 건 앞쪽에서 이제 P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C 하루 종일 좀 켜놓기 좀 그래서 라즈베리에다 지금 현재 구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이 웹드라이브를 좀 어렵게 이렇게 찾아가지고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레니움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웹드라이버가 설치가 되게 되면은요, 그 크롬 드라이버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예,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요것만 해주고 그다음에 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드라이버, 웹 드라이버 요 부분 요거까지만 해주면은 기본 설정은 다 된 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련 홈페이지를 일단 읽어오게 되고요. 홈페이지, 저기 이 로그인 페이지라는 거는 앞쪽에 보셨던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HTML 문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는 HTML 문서는 HTML의 URL은 이거고요. 여기 NID 네이버에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요 URL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앞부분에 아까 저희가 비슷한 이런 웹문서 읽어오는 거랑 조금 비교를 해서 이 셀레니움이 뭔지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드라이버, 그러니까 이 크롬 드라이버에다가 이거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까 URL 라이브러리 이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가 직접 HTTP 통신을 합니다. 이 URL 라이브러리가 직접 HTTP 통신을 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여기 보시는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그 라이브러리가 직접 접속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한 이 크롬 브라우저가 이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앞부분에서 보셨던 거는 그 저기 웹 서버가 볼때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근본 없는 애가 나한테 와서 뭔가를 달라고 하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웹 서버에게 뭘 요청을 할 때는 이게 어떤 OS고 어떤 브라우저고 버전이 뭐고 그런 정보들 다 같이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 그 URL 라이브러리를 쓰면 사실 그런 정보 거의 없이 이제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로 웹 브라우저가 접속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레니움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셨던 어떤 로그인 같은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URL을 통해서 이 HTML 문서를 읽어오면은 앞쪽에서는 이제 뷰티풀숲이라고 하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야 했다라면은 여기는 뭐 브라우저 자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가 자체가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스스로 다 해결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뭘 해라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 크롬 브라우저는 네네. 하여튼 그 일을 이제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직전에 그 로그인 화면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제 아이디죠. 네이버 아이디랑 네이버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 버튼을 눌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은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렇게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내용은 실제로 문서를 열어 가지고 로그인 그 문서를 봐 가지고서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그 버튼, 이 클릭 버튼에 해당하는지는 이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직접 문서를 열어서 인제 개발자가 직접 찾아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문서가 이제 저기 그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로그인이 되게 되고요. 일단 뭐 이거는 그냥 로그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3초 정도 기다려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지금 저희 웹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죠. 크롬 브라우저가 네이버랑 지금 인증이 된 상태고, 이 인증에 대한 정보가 지금 저희 PC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 지금 인증을 거쳐 가지고서 정상적인 채널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 하에서 다음에 나오는 포스팅, 네이버 포스팅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 앞에 이 셀레니움을 통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뒤에 보여드리는 네이버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셀레니움을 통한 이제 로그인을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API를 줍니다. 포스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시판까지만입니다. 블로그는 아니고요. 카페죠, 카페. 카페 게시판에다가 자동으로 포스팅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네이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 이런 서비스를 쓰겠다." 게시판에다가 그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글을 올리는 거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하는 과정은 어렵지는 않고, 게시판에 저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거를 제공을 해 줍니다. 고 값을 적어 놨다가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쓰시면 되고요. 또한 거기에 인제 리다이렉트 주소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정보도 여기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이 토큰을 줍니다. 네이버가 이후에 인제 게시판에다 글을 올릴 수 있는 토큰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과정도 토큰을 받기 위한 거고, 이 토큰 자체는 뭐 토큰을 받아오는 그 문서 자체는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그 헤더 정보랑 성공적으로 잘 수행됐다라는 거랑 그다음 토큰 정보 그 자체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드라이버에서 받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 뷰티풀 숲으로 그걸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토큰까지 잘 받은 거고요. 인제 마지막으로 받은 토큰을 가지고서 앞쪽에 아까 크롤링 해 가지고서 지금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전체 뉴스를 업데이트를 포스팅을 하면 됩니다. 그 과정도 뭐 어렵지는 않고요. 네. 생각에 제 중간에 뭔가 지금 내용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크롤링. 네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포스팅 토큰까지 다 받았고요. 자, 인제 마지막으로 그 토큰을 가지고 네이버 API를 이용을 해서 포스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한 API라는 거는 다름 아닌 여기에 보시는 http 오픈 API 네이버.com v1 카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카페 이름, 클럽 아이디, 요거는 뭐 저기 아까 보셨던 거 사이트 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요 정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뉴 아이디도 어떤 메뉴인지 안에 있거든요. 카페 정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RL이 이 오픈 API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들,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준비해 놨었던 그 텍스트들을 음 어디다가, 요 컨텐츠. 컨텐츠에다가 인제 실어 놓고요. 그다음에 제목은 아까 보셨던 인공지능 주간 뉴스 오늘자라든가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보셨던 것 같은 또 다시 한번 URL 어 라이브러리를 써서 인제 이 오픈 API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음 네이버 게시판에 글이 포스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보시는 것 같이 요런
이런 내용이 이게 이제 아까 앞쪽에서 제가 URL을 읽어오고 URL에서 원하는 글자들을 원하는 글자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리스트를 정리해 둔 게 여기 보이시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URL이 뭐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그 페이지 안에서 관심 있는 뉴스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자동으로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좀 불편했었던 점이 네이버가 자동 포스팅을 엄격히 규제를 합니다. 가능하면 사람이 직접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기 네이버 뭐 이렇게 메일이라든가 게시판을 써보시면 스마트 에디터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에디트를 써야지만 뭐 HTML 문서도 만들 수가 있고 좀 다양한 포맷의 문서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걸 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HTML 문서 자체 그러니까 를 만들 수가 없게 되고요. 순전히 그냥 텍스트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링크를 하나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는 뉴스에 링크가 걸려 있어서 클릭을 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렇게 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었는데 이거를 이 자동 포스팅으로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결국 이제 이 사이트를 가려면 위에 있는 이 링크 URL 주소를 카피를 해서 그리로 가가지고 해당 내용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너무 좀 사용하는 분들이 좀 힘들겠다 싶어서 사이트를 옮겨가지고요. 여기가 아니고 좀 링크도 붙일 수 있는 곳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이트를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카페24 호스팅 서비스로 옮겨갔고요. 그래서 지금 따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날짜별로 지금 해서 지금 이것도 계속 지금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게시판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와서 이제 보고 가고 했는데 카페24 호스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저기 검색 엔진이 잘 들어와 주지를 않아서 이건 사실은 이제 많이 와서 보시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제가 그냥 뭐 필요하신 분들 뭐 언제든지 좀 보시라고 제가 만든 거라서 뭐 회원수 많이 늘리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뉴스 항목을 제가 저희 서울 데이터과학연구회 게시판으로 지금 동기화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게시판은 좀 표현에 좀 제한이 있어서 현재는 저기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게시판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바로 클릭을 하면은 그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은 제가 수동으로 아까 앞쪽에서 보셨던 여기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어야지만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붙여 넣어야지만 이런 모양이 나와서 지금은 조금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 뉴스가 어떤 때는 데일리로 올라오는데 어떤 때는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2, 3일치 올라오고 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좀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RPA라고 해서 그 자동으로 이런 부분을 해주게 되는, 물론 파이썬과는 관련은 없고요. 어떤 툴입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툴이 있어서 그걸 써서 여기에 들어가서 요 내용을 클릭을 하고 컨텐츠를 카피를 해서 이리로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되는데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되고 가능한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저기 네이버가 이런 것도 지금 교묘하게 지금 막는 것 같습니다. 카피를 딱 하려고 하면은 페이지가 다른 데로 저기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에러가 나서 아직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좀 찾아가지고 매일 자동으로 일정한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아까 URL을 따로 저장해 놓으셨는데요. 네. 그거랑 그 구글에서 뉴스에서 검색을 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아, 아까 네. DB에서 뭐 읽어오고 하는 거는 제가 옛날에 재작년에 2020년도에 개인적으로 했던 프로젝트에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아, 저기 지금 우리 인공지능 주간 기술 동향은 맞습니다. 그냥 URL 하나 써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아니죠. 그렇죠. 요것만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 아까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제가 지금 따로 사이트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위해서는 지금 DB에서 그 내용들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DB에 있는 URL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가서 밟고 오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뉴스 나왔던 거는 구글에서 인공지능 뉴스만 따로 뽑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요 네. 밑에 보시는 인공지능 뉴스, 전기차 뉴스, 핀테크 뉴스는 구글의 그 URL이 있거든요. 그 URL만 치면은 요 인공지능 뉴스만 따로 보여주고 되어 있어서, 예, 그거는 DB는 아니고 그거는 아, 네. 단일한 URL만 쓰고 있습니다. 네네. 네.